자, 세 번째 단어 보실까요? K-A-R-M-A. 간단한 단어입니다. 네, 자, 이 단어가 K-A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카라고 읽으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R이 들어갔어요. R. 그러면 영어 발음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R이 들어가게 되면 혀를 꼬부리라는 소리인데, 이 단어는 인도어에서 온 영어입니다. 그래서 이 R 발음이 독일어처럼 아까 두 번째 단어였던 킨더가르텐처럼 이것도 카르마라고 읽는 단어예요. 그래서 발음상 우리는 이거를 카르마라고 읽겠습니다. 이 카르마라는 우리말 뜻은요, 업보입니다.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업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도어에서 온 건데 종교적인 단어입니다.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지은 것에 따라서 받은 결과를 카르마라고 해요. 인도의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윤회 사상 있잖아요. 사람이 죽으면 전생에 한 일에 따라서 후생에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계속 삶이 계속되는 건데, 그런 윤회 사상과 이 카르마는요, 이 핵심입니다. 불교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전생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요, 현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. 그런 걸 카르마라고 그래요. 아마 불교 절에 다니시는 신자시라면 이 카르마라는 용어를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. 긍정적인 것은 선하게, 부정적인 것은 악하게 돌아온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생을 살면서 착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업이라고 그러고요. 업보라고 그러고 카르마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남한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반드시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. 그게 카르마입니다. 그래서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이 카르마라는 것은요,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. 그래서 인과 응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.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그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업자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죠.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? 카르마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카르마라는 말을, 업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이제 느껴지시는 거지만 별로 안 좋은 그런 업이죠. 안 좋기 때문에 현재에 고생을 하고 아프고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,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건 전생에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이다. 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?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하고 행복할까?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쓰는 게 카르마라는 건데요.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카르마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.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카르마를 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. 그렇다면 혹시 그 반대말이 뭔지 아실까요? 반대말은 DHARMA라고 쓰고요. 다르마라고 있습니다. 카르마의 반대말은 이 H가 묵음처럼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. 다르마. 그러니까 K 대신 DH를 쓴 거죠. 그래서 다르마라고 그러는데, 이 다르마가요, 카르마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바꾸면 선업, 착한 업,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윤회 사상을 믿고 계신 분들은 다음 생애에 정말로 좋은 그런 생을 살기 위해서 이번 생에서 덕을 많이 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을 다르마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말이 카르마의 반대말로서
굉장히 좋은 업보를 쌓는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요, 이게 나르마로 알려진 게 아니라 달마로 알려졌어요. 이 리을 발음이 르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받침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. 달마 하면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? 네, 바로 이분입니다. 달마대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달마도라고 그래서 불교 신자분들은 집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. 이 달마도를 붙여 놓으면은 그야말로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, 저도 저기 어떤 분 댁에 가면은 이 달마도가 그려져 있는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. 왜냐하면 눈이 너무 부리부리하고요, 툭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왜 저렇게 기분 나쁜 그림을 그려놨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되고부터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이 달마대사가 어떤 분이냐면, 그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선종이라는 불교의 계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. 그 선종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조계종입니다. 조계종, 선종의 교파 중에 하나가 조계종이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계종이 가장 큰 교파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시면 다 조계종을 믿고 계신 거예요. 그 조계종을 만드신 최초의 창시자가 바로 이 달마대사입니다. 근데 이 달마대사가요, 자신이 도를 닦기 위해서 벽면 수행을 합니다.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올리는데, 수행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마, 그러니까 잠의 막이라고 그랬다고 해요. 그러니까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달마대사가 자신의 눈을 절대로 감을 수 없도록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속눈썹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요, 눈꺼풀은 손톱으로 잘라내버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달마도 안에 달마대사는 눈꺼풀이 없어서 크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 눈꺼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달마대사의 눈꺼풀이 땅에 떨어지면서 여기서 싹이 나거든요. 그래서 나무로 자랍니다.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차나무예요. 차나무. 네, 그 없어요. 네, 실제로 존재하진 않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, 그 차나무에서 열린 이파리를 따서 우려서 차로 마시면 잠이 달아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행하시는 승려분들 있잖아요. 스님들은 그 수도하시는 중에 깨어있기 위해 또는 잠을 쫓기 위해 차를 마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해요. 그야말로 이게 5000년 전통의 불교 문화 속에서 수행과 차는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. 네, 녹차라든지 무슨 황차, 뭐 작설차, 돈차, 무슨 구절초차, 동백꽃차 등등등. 네, 그게 바로 이 달마대사의 눈꺼풀이 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잠을 쫓을 수 있다. 뭐 어쨌든 뭐 그딴 얘기였습니다. 어쨌든 달마의 그런 반대말은 뭐라고요? 네, 카르마였습니다. 업보, 안 좋은 업이죠. 그러니까 그 반대 좋은 업은 뭐라고요? 달마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달마를 쌓고 계신다. 네, 미슈니까 네,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. 세 번째 단어 카르마였습니다. 자, 네 번째 단어 보실게요. 자, 네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. KIOSK로 끝났어요. 이 단어를 오늘 이 공부하시면서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단어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자, 이 발음은 KI니까 키겠고요. 중간에 O가 들어갔으니까 O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. 키오. SK는 시옷과 키읔이기 때문에 스크. 그러면 키오스크. 네, 그렇게 읽는데 키오스크라고 읽는 단어입니다. 발음과 쓰는 글자가 딱 일치되는 글자라서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키오스크가 뭐냐면요, 우리말로는 가판대,
신문 매점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지금은요, 이 키오스크가 전자식 주문 터치기,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걸 왜 키오스크라고 하느냐면요, 원래 이 키오스크는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입니다. 일종의 그런 어떤 한쪽이 개방된 작은 점포를 말했던 단어예요. 그래서 유럽에서는요, 이 키오스크라는 단어를 쓸 때 20세기 전후로 해서 길가에 전면이, 앞면이 개방된 작은 박스형 가게들, 네,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. 바로 이런 겁니다.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도요,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써놓은 이 가판대, 매점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시게 돼요. 네, 근데 이 키오스크라는 단어가 유럽에서 전면적으로 쓰이게 된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옵니다.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일본도요, 이러한 작은 매점들을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뭐 정거장 이런 데다가 이 매점을 세우게 되는데, 그 이름을 키오스크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미 쓰고 있다 이겁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은요, 뭐 GS25라든지 스토리웨이, 뭐 지하철역에 세워진 그런 음료수나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.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를 키오스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, 이 키오스크를 그런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,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접촉이 중요시 되었잖아요, 3년 동안.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통한 그 주문하는 그런 데스크가 사라지게 되고요, 무인 주문 단말기로 대체됩니다. 그러니까 손으로 터치해서 음식 같은 거를 주문하는 기계, 그거를 키오스크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. 뭐 학교 자판기라든지 지하철 무인 교통카드 판매, 뭐 충전기, 관공서 같은 데 가시면은 무인 민원 발급기, 은행의 ATM기, 뭐 이런 서비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, 이 키오스크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한 1, 2년 전에는요, 동네 골목까지 무인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서요, 그 계산을 맡아줄 키오스크는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이 점차 많은 매장들이요, 직원 수를 줄이고요,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추세라서요,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대면 사람한테 주문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큰 그 이유를 차지하긴 해요. 네, 그 직원들을 딴 곳에 또 배치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 키오스크는 점차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 노년층들 계시잖아요. 네,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. 네, 거기에다가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. 이 디지털과 현실이 융합돼 가는 세상에서 이 소외된, 키오스크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. 그야말로 공존을 위한 젊은 층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,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작은 호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도요, 어느 매장에 가시면 이런 기계가 있다 그러면 키오스크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도와달라라고 하시면 상대방이 이분이 키오스크라는 말도 알고 계시는데 저 사용법이 좀 어려우신가 보다,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. 그런데 아유, 이거 어떻게 하는겨, 아유, 나 이거 몰라. 네, 이러고 계시면 네,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긴 해요. 왜냐면 너무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. 네, 그러니까 자,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키오스크 사용법을 좀 알고 싶다, 또는 저 키오스크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,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자주자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키오스크, 저기도 키오스크, 아이고 키오스크가 왜 이렇게 많어? 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이 아시는 분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K로 시작하는 네 번째 단어,
키오스크 꼭 기억을 해두세요. 자, 다섯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. K-E-T-T-L-E로 끝났습니다. 예, 길이도 적당하고요. 발음도 어렵지 않아요. K-E는 캐죠, 캐. T-T-L-E는 틀입니다, 틀. 그래서 읽어볼까요? 캐틀, 캐틀. 네, 주전자입니다. 주전자를 캐틀이라고 하죠.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캐틀은 일반적으로 차나 커피, 물, 뭐 이렇게 뜨거운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불에다가 이제 가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죠. 종종 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홍차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우리는 주전자 또는 캐틀,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강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요. 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, 얘네들은. 네,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가열기구 위에 올려서 사용하긴 하는데요.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전기를 이용한 자체적으로 가열 기능을 가진 이 전기 주전자들이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.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, 우리는 전기 포트라고 해요. 포트. 네, 전기 포트는 이 포트라는 단어가 냄비라는 뜻이에요. 네, 우리나라 말은 참 촌스러운데 포트는 꽤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네, 그런 냄비를 포트라고 그러고요. 이 주전자를 캐틀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잘 구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포트하고요, 캐틀하고 두 단어가 같이 모여서 만든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속담도 영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가 POT, 포트로 시작하잖아요. 전기 포트 할 때 포트, calling, pot calling the kettle, 주전자, black입니다. black. 그러면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네, 읽어보실까요?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이 포트를 팟이라고 읽는 미국 사람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이렇게도 읽으니까 네, 두 가지 발음을 알아두세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알고만 계시면 되니까 포트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냄비가 calling 부른대요. 말을 한대요. the kettle 주전자 보고 black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. 냄비 포트가 주전자 캐틀 보고 검다고 한다. 이거를 우리말에서는요,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합니다.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? 네, 이게요, 왜 이런 속담이 미국에서 퍼졌느냐 하면 옛날에 요리를 할 때요, 장작불에다가 직접 요리기구, 네, 그러니까 이게 포트예요. 지금 보시는 까만색 이 포트를 얹혀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포트 밑에가요, 숯 껌댕이가 생기거든요. 까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엔. 네, 그런데 냄비나 주전자나 똑같이 네, 올려놓으면 새까만 이 끓음이 생겨가지고 둘 다 아주 지저분하게 까매지거든요. 근데 이 포트가 캐틀 보고요, 예, 너 왜 그렇게 시커멓고 새까맣냐, 지저분하게,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웃긴 얘기죠, 그쵸? 네, 자기도 시커멓고 지저분하면서 네, 캐틀 보고 뭐라고 한다. 미국 영어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. pot calling the kettle black, pot calling the kettle black,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. 네, 자기한테 있는 흠은 생각하지 않고 네, 남의 작은 흠을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똥, 개, 겨. 네, 죄송합니다. 자, 이 두 단어를 써서 하는 속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똥 묻은 게,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포트가 나오시면 돼요.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포트가 캐틀 보고 블랙이라고 말하네?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. 영어를 완벽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포트가 캐틀 보고 블랙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. 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도 그냥 웃고 말아요. 근데
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네 이러면 이제 기분 나빠한다고요. 네, 별로 안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. 이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요. 포트가 캐틀 보고 블랙이라고 콜링하네. 네, 이렇게 이해하셔서 쓰시면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시겠습니다. 자, 주전자를 뭐라고요? 네, 캐틀. 냄비를 영어로 뭐라고요? 포트. 네,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? pot calling the kettle black. 네, 이렇게 읽으시면 네,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5번째 단어 캐틀이었습니다.